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흐님, 희영희영희영희님인데 저분하고 합의하에 흐님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제 고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남자, 나이 28살, 학력, 고졸, 실업계 개근상. 고3 때 담임쌤이 마이스터고로 바뀌었댔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스펙, 지게차, N, 포크레인, N, 공조냉동 기능사. 중장비 라지에이터 만드는 공장 4년 경력. 자격증은 고3 때 땄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데 아까워서. 군필, 군대는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군대 대신 산업체에 입사하여 3, 4년간 공장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잘못됐죠. 현재 09시부터 18시까지 칼퇴근하는 평범한 일을 하고 있고 퇴근 후 저녁을 제 미래를 위해 투자해 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 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대학 안 갔고 이제는 별 의미 없는 군생활 대신 공장 생활한 것. 이 두 가지는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군피 플러스 공장 4년 경력 이렇게 이력서에 적어도 상관없나요? 아쉽게도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공부랑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수능으로 따지면 올 고등급 나와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운동 예술 쪽도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프리하게 살아왔습니다. 25살 여름에 산업체가 끝나고 이후에 3년 동안 놀았습니다.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그나마 20대의 절반이 공장 생활이었고 생산직이 적성에 더 맞는 것 같아서 생산직으로 진로를 잡고 싶어 고민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나이는 곧 29살이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무학력, 무경력, 무스펙, 무백 이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30살을 맞이하기 1년 전인 29살을 어떻게 보내야 중견기업의 대기업에 비벼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자동차, 철강, 제약, 석화, 식품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 중 제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직종에 올인하고 싶어요. 느낌상 석화는 다음 생을 노려야 할 것 같고 식품은 여성들을 많이 뽑을 것 같고 자동차가 가장 흔하고 확률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이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만 당연히 급여인 복지가 많을수록 좋겠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농심 같은 식품이나 제약에 끌리기도 합니다. 왜 여자를 많이 뽑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요. 어쨌든 어느 진로로 준비할 것이냐에 따라 시간 낭비 없이 획득해야 할 자격증들도 명확해지고 할 텐데 막상 준비해 보려고 하니 아는 것도 없고 생각만 많아집니다. 병아리인 저와 달리 유튜버님은 이런 쪽에 빠삭하니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유튜버님이 제 상태고 생산직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요. 그게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일 테니까요. 지역은 개인적으로 경기도엔 충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지역이라도 비워볼 수 있는 곳이 있다거나 하면 추천해주세요. 공무원 시험처럼 채용을 매년 하는 곳이면 좋겠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중장비 안에 들어가는 라지에이터 만드는 공장을 4년간 다녔다면 현대엔 두산 중장비 생산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알아본 바로는 산업기사인 기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전문대 졸업하거나 그 획득하려는 자격증에 관련된 업체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졸인 저는 자격증 공부를 하더라도 기능사 정도밖에 획득하지 못할 텐데요. 요즘은 수험생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기능사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고졸이니 고졸끼리 붙을 테고 그러면 고졸 중에서도 자격증, 기능사가 많으면 되지 않나는 낙천적인 생각도 드네요. 괜찮은 기업은 전문대 2, 4년제 졸업의 조건을 많이 건다고 해서 폴리텍이나 이런 4, 2년제를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방통된 사이버 등으로 직접 등교하지 않고 2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산직으로 진로를 잡았으면 뒤늦게라도 대학을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고졸 채용을 스무 보는 게 낫나요? 세 번째, 독지사라는 카페에 들어가서 채용고 같은 것을 몇 개 확인해 보니 공고에 급여 상여, 회사 내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있지 정확한 급여나 상여가 없던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안 적혀있으면 뭘 보고 지원하라는 건지 채용 공고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사람들이 지원해 보려고 하는 회사에 대해 간혹 다른 분들에게 회사 분위기에는 급여에 대해서 정보를 묻던데 이해가 갑니다. 네 번째, 바로 평택에 가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자니 당장 받는 돈은 3, 400대로 많이 받겠지만 미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자니 사무직이랑 안 맞아도 얼마 못 버틸 것 같고 급여도 100 후반에서 200이라 목돈도 안 모이고 그냥 고민만 많습니다. 확실히 인지하는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제 나이는 변한 끝이라는 겁니다. 아직 뭘 준비해 볼 수 있는 나이이긴 하지만 그 도전의 막바지 느낌이랄까요? 여기서 진로에 대한 선택을 잘 못한다면 금방 30대가 다가올 테고 30초까지 정착을 못하면 암울해질 것 같아요. 도전의 나이가 어딨냐는 등 지금 괜찮은 생산직은 스펙 짱짱한 20대 초반 사람들로 들어가려고 난리라 경쟁이 빡센데 이제서야 정신 차렸다고 그 나이 스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냐? 조소기업이나 알아봐라. 이런 말들은 별로 의미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음속으로 인식은 하니까요. 그냥 제가 곧 다가오는 29살 1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들이 투서도 없고 뜬금없는 질문도 있고 그냥 생각나는 듯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28살. 그러면 94네요. 94년생. 그리고 학교를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나왔고 개근상, 출결은 괜찮네요. 그리고 자격증은 운전 자격증 2개, 공조 냉동 기능사. 그리고 중장비 만드는 공장에서 이게 산업 제조 방산에서 4년 동안 일했고 여기 보면 09시부터 18시까지 칼퇴근하는 평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평범한 일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뭔지 궁금해요. 그 평범한 일이 뭔지. 본인한테 평범한 일이겠지만 우리한테 평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궁금하네요. 편의점 알바는 아닐 것 같고 어떤 일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다른 건 설명이 구체적인데 현재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말씀드리기 곤란하시면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음... 그러면 오래 못한다는 거네요. 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역할이네. 사무직 같은 거. 그러니까 님이 사무직 해보니까 사무직은 내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막 앉아가지고 키보드나 두들기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그런 일이 본인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물어본 것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자, 군피 플러스 공략 4년 경력. 이렇게 이력서에 적어 상관없나요? 그냥 이렇게 군피 4년, 공장 4년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그냥 공장 4년이라고 적으면 돼요. 공장 4년이라고 적고 이 공장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네, 그냥 공장 4년 경력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4년에 적어요 그냥. 그래서 이때 군대 갈 때 아니까 물어보면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는 그 산업기능용으로 그 병역 특례로 그 산업체에서 4년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있으면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군대 얘기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장 4년 적으면 돼요. 특별히 궁금한 게 아니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그냥 군필이라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장 4년이라 적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놀아도 괜찮아요. 아까 3년 놀았다고 했잖아. 뭐 노는데 뭐 돈 날린 것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님이 여기서 뭐 대학을 간다거나 스펙을 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바로 그냥 좀 회사 괜찮은 데는 그냥 다 지원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회사 괜찮은 거 탄탄해 보인다 하면 다 지원하는 게 좋아요. 제품 가리지 않고 다 지원. 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놨는데 솔직히 여기 좀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지금 드래그한데 파란색 표시된 데는 솔직히 좀 식품 빼고는 좀 비벼보기 힘들 겁니다. 식품 빼고. 자동차는 채용이 거의 없고요. 철강은 자격증이 좀 있어야 되고. 제약은 전조를 많이 뽑고. 석화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식품. 식품도 남자 직원 뽑습니다. 남자 직원 뽑아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여직원들이 다른 공장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뿐이지. 자동차하고 철강, 하고 이쪽은 여직원이 별로 없어요. 다 남자가 아니에요. 왜냐? 힘드니까. 쇠만층 일이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식품은 만드는 게 음식이다 보니까 식품 만들 때 보면 포장도 들어가거든요. 제조나 포장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여직원들이 해요. 남자는 보통 원료 배합이나 원료 투입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지. 그래서 너무 꿈을 높게 잡지 마세요. 사실 지금 높게 가는 거지 위험해. 왜냐하면 나는 삼성하는 삼성이나 LG, 현대 아니면 나 안 가. 이렇게 하면 정말 지금 피말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나오더라도 이미 자격증이나 스펙이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게 보고 괜찮은 자리는 웬만하면 어지간한 스펙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펙을 안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기업이 스펙을 안 보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량 채용. 한 번에 막 200명 뽑을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스펙이 좀 적어도 나름 출결 같은 게 받쳐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적게 뽑습니다. 대기업에. 그러면 스펙을 봐요. 대기업들은. 가장 스펙을 그나마 안 보는 데가 식품이에요. 제약도 거의 전조를 뽑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식품뿐만 아니라 좀 괜찮겠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있죠. 급여가 괜찮다 하면 지원해요. 농심도 남자 지금 뽑습니다. 농심 공장이 생각보다 많아요. 농심이 많아요. 그나마 라면 공장 가실 거면 농심이 제일 좋아. 다른 데보다. 자동차 가장 확률이 있다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동차 차 안 팔리잖아요. 완성차는 거의 뽑지도 않고 1차 매도도 거의 안 뽑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잘 안,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잘 안 팔려요. 옛날처럼 잘 안 팔린단 말이야. 우리 중고차가 더 잘 나가요, 요즘에 새 차보다. 왜냐, 여러분 지금 버리 상태가 안 좋은데 누가 어떻게 새 차를 지릅니까? 현차 같은 게 세단 자체가 거의 안 나가요. 제네시스도 지금 먹고 살고 있어, 지금. 제네시스하고 뭐야. 펠리쉐이드. 중견기업도 힘들어요. 완성차가 차가 안 나가는데 중견기업은 안 힘들까? 여러분 안 그래요? 완성차가 차가 안 나가서 차가 안 나가서 음, 지금 원래 그 원청에 있는 사람도 일을 안 하는데 1차 벤더가 일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부품을 만들어도 어떻게 회사에 갖다 줘야 자기들 이윤을 받는데 만들기만 하고 거기에 이제 차가 이제 안 나가니까 부품 수급 안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 재소 만들어 놓고 재고 쌓이잖아요. 그 재고 쌓이면 이거 나중에 썩거든요. 쇳덩어리 같은 경우에 방청에 이걸 뿌려도 이걸 바로 즉시에 조립하거나 가공하지 않으면 썩어요. 쇠라는 게 녹이 슬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전량 폐기 처분해야 돼. 예. 생산직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그런 거 일은 진짜 많이 하는데 일은 진짜 많이 하는데 안 나가요. 공장 창고에서 쌓이기만 해. 안 나가. 그렇다고 한 번에 쭉 나가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공장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만들기는 만드는데 뭔가 차로 이제 실어가지고 출고는 안 되는 거예요.
출고 안 돼가지고 계속 공장 모퉁이 창고 같은데 계속 쌓이는 거야. 너무 쌓여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런 공장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일은 많이 하지만 수급이 안 돼가지고 회사가 적자인 거예요. 물건이 안 나가는 게 매출로 잡히지도 않겠죠. 김정은이 좋은 얘기예요. 자쿠리아 그런데 그냥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자꾸 막 있잖아요. 자꾸 난 대기업가 유명한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님은 있잖아요. 지금 전략을 바꿔야 돼. 무조건 좋은 데만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좀 회사 규모 크고 나는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면 다 지원해야 돼요. 저번에 말한 대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거예요. 무지성 지원. 가리지 않고 지원.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사연만으로 좀 넘겨지기 힘들겠지. 님이 너무 이 직업군을 이렇게 한정을 해서 보는 게 있어요. 지금 한정해서 봐야 될 게 아니에요. 닥치는 데도 봐야 돼요. 어디라도 봐주는 데 있으면 급여 괜찮아 한번 일해보겠다 생각으로 가야 돼. 너무 눈에 보이는 데만 가려고 하면 너무 좁아요. 즉 가뜩이나 취업이 안 되는데 더 좁아져. 이쪽은 지금 취업 공고가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식품 쪽이란 말이에요. 아니 석화는 힘들어요. 중년도 힘들어요. 석화가 스펙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스펙이. 석화는 기본적으로 전문 대조를 뽑아요. 네. 구조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석화는 왜 안 되냐 하면 잘 들으세요. 석화는 내신을 봐요. 석화는 전문대 성적도 보지만 고등학교 내신까지 같이 봐요. 내신 성적 안 좋으면 떨어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결은 좋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공부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내신을 제대로 맞지 못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는 게 소질이 없다고. 그러면 석화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자격증이 없어. 기능사가 다예요. 그래서 흔히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무지성을 지원하시고 취업뿐만 아니라 생산직뿐만 아니라 물류도 지원하세요. 물류. 지금 보니까 자격증이 지게차 있으니까 물류도 지원하면 되겠네. 그리고 공조냉동 기능사 뽑는 데 있으면 이것도 한번 지원해 보세요. 왜냐면 공조냉동 기능사가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괜찮은 식품회사요? 라면 중에서는 농심이 제일 괜찮고 근데 식품회사 중에 괜찮은 회사가 별로 없어. 그나마 제일 괜찮은 데가 이제 저 뭐야 동서식품. 우리 왜 커피 미스 만드는 데 있잖아요. 메심. 거기하고 대상. 건강식품 만드는데. 식품이 괜찮은데 딱히 없어요. 식품은 웬만하면 다 힘들다 보시면 돼. 식품이 왜 그러냐면 수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식품회사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아무래도 식품회사는 이제 신선도가 높아야 되니까 온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상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식품 쪽으로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식품이 고절 전문대조를 잘 안 따져요. 자격증 유부도 안 따져. 그래서 CJ, 뭐 동서식품이나 CJ, 농심 같은 거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무원하고 오뚜기는 모르겠어요. 오뚜기는 사실 좀 평이 안 좋아요. 그 회사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도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너도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좋다 나쁘다 함부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네. 방지복이 아니에요. 그 약간 좀 뭐라고 방지복과 달라. 약간 좀 뭐라고 위생복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입어요. 위생복. 재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진복보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장갑도 껴야 되고 마스크도 껴야 되고 앞치마도 들어야 될 거야 아마. 왜냐면 음식에 튀면 안 되니까. 장화도 신어야 됩니다. 장화. 그리고 항상 이 바닥에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물이 흥건하기 때문에 장화 신고 일해요. 더 불편합니다. 오히려 방지복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 그리고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빵모자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왜 미용실 아줌마도 파마할 때 쓰는 거 있죠. 막 그런 거 쓰고 일을 해야 돼. 남자도 일하든 간에.
망 같은 거 써가지고. 음식물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그 물류 파트, 물류 같은 데 지원을 하나 해본다거나. 자동차도 한번 지원해보세요, 1차 벤더. 일단 중견기업, 대기업은 무조건 비비본다 이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님 수준을 아니까. 지금 생각보다 스펙이 상향 편전됐습니다. 상향 편전화. 취업이 힘드니까 중견기업도 이제는 스펙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좀 몇 개 안 보다가 지금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스펙이 좀 부족한 본인한테 불리하겠죠. 자, 여기 보면 시간 낭비 없이 획득해야 할 자격증도 많아지고 할 텐데 막상 준비해보고 하니 아는 것도 생각이 많아지면 그냥 막 지원해. 그러니까 님한테 맞는 게 아까 저번에 얘기한 무지성이에요. 무지성. 자꾸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지원해야 돼. 내가 님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그런 거야. 님은 꼼꼼하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꼼꼼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본인은 꼼꼼하다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때 꼼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꼼꼼한 사람은 원래 자격증 취득이나 스펙 준비를 잘하거든요. 원래 공부라는 것도 꼼꼼한 사람이 잘해요. 여자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 남자보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꼼꼼하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야. 기본적인 성향이. 저는 아까 네 본인이 꼼꼼하다고 했잖아. 꼼꼼하다고 했는데 꼼꼼한 사람이 저렇게 스펙 관리에 저렇게 허술하고 직업 구분에 막상 확실한 기준이 없다. 뭔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말한 거랑 다르게 꼼꼼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꼼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넓게 확장하는 게 중요해요.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넓히는 게 중요하죠.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공격적으로. 자꾸 뭔가 좋은 거 따가라서 어떻게 거기만 되겠지. 그거 하나 바라보는 것보다 낼 수 있는데 막 내보는 거예요. 막 낼 수 있는데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안 내면 막상 좋은 데는 미어 터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중견기업 같은 데 가보면 내 말고도 이제 원서 내는 사람도 엄청 많단 말이죠. 지금 워낙에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옛날 같은 식품공장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은데 지금 식품공장도 막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 그만큼 뽑는 인원이 안 나오다 보니까 눈을 많이 낮췄습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래서 공조냉동 생산, 잘 들으세요. 생산직, 물류 파트, 생산직 물류 자재, 생산 물류 자재, 그리고 공조냉동, 그리고 자소서 준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님이 지금 자소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님이 스펙이 없잖아요. 스펙이 없고 나이도 보통 지원자도 많아요. 그럼 님이 믿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냥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꾸 내보고 있잖아요. 자, 님한테 얘기 없이 자꾸 나한테 뭔가 답을 요구하는데 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방법을 만들어야 돼. 저는 자꾸 저보고 길에서 노트까지 다 찍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길만 설명하는 거지 가는 걸 본인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 지원하라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지원하라는 거지. 그냥 지원하라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저 무지성.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기 여자 많이 뽑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지원하라는 거죠. 되면 될 때까지. 오뚜기 정신으로 지원하라는 거예요. 님한테 중요한 거 필요한 거 그거란 말이야. 지금 뭔가 공백도 심하고 이쪽 일에 대해서 이제 좀 경험치가 많이 부족하니까 자꾸 뭔가 소극적으로 하는 게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뭔가 자꾸 확실하게 뭔가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반도체 완성은 못 갈 거예요. 반도체 이제 원청은 못 갈 겁니다. 아마 SK랑 삼성은 못 갈 거예요.
그럼 SK하고 삼성만 있냐? 아니거든요. 1차 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뜨는 거 뭐 있습니까? 2차 전지. 2차 전지 쪽 한번 도전해보세요. 2차 전지가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해. 최근에 그 에코 프로 BM 사람 뽑았죠. 거기가 좀 일이 좀 힘들다고 하는데 2차 전지 만드는 회사 중에서 가장 비전이 좋아요. 지금 2차 전지 쪽 생산하는 쪽이 다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전망을 좋게 본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왠 대체 에너지니까.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도 한번 보라는 거죠. 검색하면 나오는데. 검색하면 나와. 나도 잘 몰라. 자, 이게 나오고 있네. 2차 전지랑 쉽게 말해 방전대 이후에도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 자, 2차 전지는 축전지라 부르네요.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꿔 저장해 넣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연료가 있잖아요.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가 줄어들면 그 연료를 대신해 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름이 있으면 기름이 다 떨어졌잖아. 그럼 차를 모르는 중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름 다 떨어지면 그 기름 다 떨어진 만큼의 이제 에너지 대신할 수 있는 연료를 바꿀 수 있는 걸 대체해가지고 쓰는 거. 예. 그게 이제 2차 전지. 그래서 근데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어가지고 자꾸 전기랑 화학 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방식들을 많이 추구한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연장선입니다. 요즘에 전기 자동차 차 많이 개발하잖아요. 이것도 2차 전지 일종의 2차 전지. 원래는 기름으로 가야 되는 건데 기름은 안 쓰고 이제 전기를 연료화 시켜가 쓰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무조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반도체보다 더 핫합니다. 솔직하게. 2차 전지 쪽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기름이 안 나온 나라잖아요. 자꾸 막 그 중동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비싼 기름 줘가지고 쓰잖아. 근데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로 탈바꿈하려고 하잖아요. 네, 2차 전지 좋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또 반도체도 내려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상승곡선 짓지 않을 거예요. 겨우 보냈습니다. 두뇌 어렵네요. 아우 치바초님 감사합니다. 경기도 충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김정은님 아주 좋은 얘기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한 번에 완벽한 걸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님도 저게 보이죠, 저분한테. 그게 나쁜 게 아닌데 한 번에 좋은 데가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좋은 데 가려고 하다 시간 더 많이 써요. 너무 한 번에 완벽하게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그게 위험해. 왜냐면 그렇게 하면 막상 가고 싶은 기업은 공고가 안 나요. 그리고 그런데 나만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다 가고 싶어 해. 근데 또 그런데 가려고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어리고 스펙이 좋아요. 그 누굴 뽑겠냐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뭐 하나 걸려라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뭐 하나 걸려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대기업 말고도 물론 대기업에 비해서 연봉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나름 괜찮은 기업들도 많거든요. 김정은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거들도 안 봐서 그렇지 이 와중에도 잘 돌아가는 공장들도 찾아보면 많아요. 거기서 또 오래 일하면 또 복지나 뭐 보수적인 부분도 만족할 만한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막 너도나 대기업, 현대, 삼성, LG, SK 요것만 바라보니까 그런 게 잘 눈에 안 차는 거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흔히한테 좋은 거는 좋은 방법 그런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거. 높은 거 바라보니까 좀 등한시하는 거. 틈새 시장이죠. 자꾸 내보면서 어차피 대기업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봤을 때 안 될 가능성 높고 마음 비우고 다 지원하는 거야. 다 지원하는 거 돈 안 들잖아. 그냥 다 지원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에 너무 완벽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음. 걱정 많은 거 이해한단 말이에요. 걱정 많은 거는. 나이도 이제 차가고 학벌도 낮으니까 아마 고졸 컴플렉스도 있는 것 같고, 혹시나 내가 회사 들어가서 또 고졸인 거 알면 사람들이 무시하겠지. 근데 괜찮아. 내가 문제없이 잘 다니면 그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경기도 충남이면 그나마 다행인 건 그거네. 지금 생산직에서 가장 일자리 많이 나오는 데가 경기도 충남이에요. 이건 잘 선택하신 거네요. 지금 경상도 있던 사람들도 이쪽으로 다 넘어오고 있거든요. 예. 경기도 충남 쪽이면 꽤나 좋은 공장도 많으니까 반도체도 이쪽에 많이 있고, 자동차도 이쪽에 많이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경기도 충남 쪽 노려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중장비는 거의 안 나옵니다. 예, 중장비는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보니까 공부에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예, 이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나는 공부할 생각이 없다. 나 원래 머리 돌머리다. 이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공부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지원하라는 거죠, 그냥. 보인 데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막 자격증 딴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좋은 자격증, 뭐 산업기사 이상, 뭐 전기산업기사 이런 자격증 딸 게 아니라면, 그럴 자격 요건 안 되죠. 기능사 따야 되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산업기사 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동안 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시간 계속 가는 거잖아요. 본인도 그거 원하지 않죠. 그럼 바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자격증을, 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딸 만한 그런 머리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물론 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런 걸 또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여기 보면 2년 전에 가야 하나. 자, 이 말에 딱 팅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게 아니라 2년 전에 가야 하나? 물어봐요. 별로 열심히 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본인이 이런 학위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점수 잘 맞고 확실하게 이렇게 자격증을 왕창 따가지고 승부를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야 하나? 무조건 가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뽕을 뽑고 온다. 이게 아니라 가야 하나? 가야 하나라는 거 하는 거는 내가 가서 원래 안 했던 사람인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안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내가 봤을 때는요, 그냥 고졸 채용은 승부 보세요. 예. 그게 제일 좋아. 어차피 가도 열심히 안 할 것 같습니다. 봐봐. 가야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야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을 가지고 가고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데, 왜냐, 다 열심히 하니까. 거기도 이제 열심히 한 사람들 경쟁이 싫어가지고 학점을 주는 거니까. 열심히, 내가 해서 내가 잘할 가능성과 어떤 자신감이 안 보이는데, 가는 게 좋냐? 어. 가는 게 좋냐, 안 좋냐기보단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야죠. 본인이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남들 추천해 가는 건 더 안 좋죠. 예. 자, 공고에 회사 급여 상여, 회사 내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지 정확한 급여나 상여가 없던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솔직히 인터넷에 뭐 찌라시 같은 거 알고 있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회사 급여상은 그것도 원래 나름 회사의 정보기 때문에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거 알려주면 회사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사람 징계를 먹일 수 있어요. 나름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상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보기 체계나 이런 거 얘기하다가 걸려가지고 징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 올려요. 아니면 비밀 댓글로 옮긴다거나. 아마 흔히도 많이 봤을 텐데 뭐 급여 같은 복지상 알려달라 하면 뭐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비밀 댓글로 이렇게 알려준다거나 안 보이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혹시나 공개했다가 회사 기밀 같은 거, 회사의 복지 같은 것도 기밀이거든 나는.
그거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알렸다가 나중에 징계받거나 잘릴 수도 있습니다. 뭐가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급여 이거 좀 알려줄 수도 있지 않나라 생각하는데, 그거 했다가 날아간 사람도 있어. 회사에서 그런 걸 가만 안 놔두고 엄벌한 회사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올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검색해, 뭐야, 이거 누가 올린 거야? 하면서 신고하면 잡힙니다, 이거. 그래서 정보를 알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알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 기울이지 마세요, 지파추님. 그분들도 알려줬다가 괜히 나중에 험한 걸 당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걸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감만 잡고 있으면 돼요. 다가오는 29살 1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아까 얘기했죠. 그냥 닥치고 지원하라고. 야, 님한테는요, 복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하고 구체적인 것보다 단순 무식, 단무지가 제일 좋습니다. 단무지 무지성이 제일 좋아요. 단순 무식.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자, 이제 나왔어요. 본인이 뭔가 앉아서 공부할 성격 아니라고 했죠. 그럴 만한 가능성도 없고, 학교는 확실하게 가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런데 공장에 가고 싶은데 되도록 괜찮은 데 가고 싶고. 그러면 방법만 합니다. 한 글자만 기억하세요. 단무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까 김정은이 얘기하셨지만 자소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님은. 자소서 있잖아요. 돈 주고 사서라도 보세요. 좀 모범 라면에 괜찮은 자소서 있죠. 그런 거 찾아보면 되거든요. 자소서에 좀 올인해야 됩니다. 님이 다른 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좀 괜찮은 기업들은 자소서를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줍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자기 자소서 뒤집기가 가능한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자소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자소서가 나는 필사이게 님한테는. 내가 지금 열쇠를 극복할 수 있는. 왜냐면 스펙 많이 가지고 자소서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면 자소서를 정말 잘 쓰고 참신하게 쓰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글재주가 별로 없는데요. 종호 형 저 책 별로 안 읽는데요.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자기쯤 공부를 안 하더라도 자소서는 이거 좀 올인하셔야 돼. 왜냐 내가 지금 뭔가 경쟁자들을 뭔가 뒤집을 수 있는 필살기이기 때문에. 자소서 이제 뭐 돈 주고 하는 거 있죠. 뭐 2,000원 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결제하셔가지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구나. 자소서에 대한 기본적인 좀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본인만의 자소서를 적을 줄 알아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이 쓰는 그런 거 말고 본인의 자소서. 찾아보면 팁 같은 거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자소서 쓰는 빌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파일화 시켜야 돼요. 만들고 나서 뿌리고 자소서 넣는 데 있으면 이제 넣는 거야. 처음부터 막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 설명 못 해드렸는데 지원하기 전에 일단 님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자소서부터 먼저 확실하게 나만의 자소서를 먼저 만드는 거야. 이게. 보통 자소서 양식이 다 비슷한데 타이핑하는 데가 있고 수기로 적는 데가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가 많아요. 아직까지. 수기로 적어가지고 님 자필로 적어서 보내는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적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대기업일수록 좋은 데 있어서 자소서 봅니다. 자소서 못 쓰면 스카이도 떨어집니다. 요즘에 스카이라고 다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스카이가 남들에 비해서 잘 붙긴 한데 그분들 그 스카이 들어가서 이제 합격에 들어간 사람들도 자소서를 잘 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자소서 형편없게 쓰면 서울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옛날처럼 학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일입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학벌이 물론 이점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벌 있어도 그만한 어떤 피지컬 발휘 못하면 1차전에서 아웃입니다. 아웃. 그럼 님이 자유서 걸떠보지 않는데 그럼 님 뭘로 준비할 거예요? 님 보면 자꾸 내가 하나 님한테 단점을 하나 지적할게요. 너무 팔랑기입니다. 팔랑기. 너무 온라인어만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온라인 지식 습득하신 분의 단점이 저분한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 남의 말에 자꾸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야. 물론 저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님이 자연서 걸떠보지 않고 자연서 신경 안 쓰면 그럼 뭘로 증명할 거예요? 딱히 내가 대단한 게 없잖아. 님 잘 들으세요. 흔히 잘 들으세요. 내가 생산지 지원한 님은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사람이야. 유리한 사람이 아니야. 불리한 사람이에요. 불리한데 뭔가를 극복을 해야 돼. 근데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소서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님 똑같은 상황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 난 고졸이고 나이도 좀 있고 그 나이야 경력에 비해서 자격증을 초라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유리한 상황입니까? 불리한 상황입니까? 불리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든 내야 나의 불리함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소서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소서 방식이 먹힙니다. 잘 적은 자소서가 10개 자격증 부럽지 않은 세상이에요. 아직까지. 특히 뭐 스카이라고 하면 아마 4년제 학사 대기업 사무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님 대기업 사무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님 대기업 생산직을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생산직이잖아. 생산직은 자소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소서 쓰면 요령이나 뭐 좀 단어 사용 좋은 자소서 같은 것도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설명 못 해드립니다. 이미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무지성으로. 좀 괜찮다 하는 기업들 자 흔히 잘 들으세요. 좀 좋은 기업들은 자소서가 다 봐요. 객관적으로 좀 괜찮고 좋은 기업이라 하면 자소서를 다 봅니다. 자소서 없는 곳이 없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조서 같은 경우에 자소서 없어도 그냥 지원이 가능한데 좀 괜찮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은 자소서를 다 본단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됨됨이를 확인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자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부른 데는 나는 괜찮은 곳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자소서 적어서 통과했다고 하면 그 기업이 굉장히 좀 이제 면접이나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자소서에 온일하고 두 번째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지원하는 겁니다. 좀 괜찮고 규모가 크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다 지원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분야를 가지고 딱 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쇼부를 봐야 됩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충분히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 잘 세워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흔히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꾸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고 그 사람 얘기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만 단점이 뭐냐 하면 흔히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뭔가 말만 듣고 실천을 옮기지 않는 사람 같아요. 말로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한테 맞는 거면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그게 맞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야 돼요. 말만 듣기만 하고 행동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저는 아까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님이 왔는데 안 해보면 이 3만 원 돈이라고 얘기한 게 아무 쓸모 없어집니다. 아깝잖아요. 이만큼 시간 투자하고 장문에 글을 적은 게. 그러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번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 이것부터 요량부터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흔님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님 같은 고졸이 또 좋은 데 들어가야 다른 고졸 출신들도 또 희망을 얻고 또 좋은 생산직에 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생산직 시장도 그렇고 지금 고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어요. 대기업은 거의 뭐 전문대졸로 포화 상태고, 그나마 중견기업도 지금 전문대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님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고졸도 들어갈 수 있다는 좀 희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흔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연 보내줘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님이 잘만 정신 차리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얘기하자면 생산직 플러스 물류 자재, 물류나 자재나 같은 말입니다. 왜 물류 자재를 지원하라고 하냐면 님 지게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조 냉동 파트, 요 세 가지 이렇게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흔히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꼭 취업 성공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나중에 취업 성공하시면, 좀 괜찮은데 성공하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